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왜 여기 빨간 줄이 떴을까요?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제 C++ 스타일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물론 이제 C 언어에도 함수가 있죠. 근데 이제 C++에서는 이런 함수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제일 첫 번째,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요.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버로드 이렇게 한번 영어로 써볼게요. 그럼 이제 오버 띄고 로드 이렇게 한번 보면은 뭔가 로드를 하는데 오버가 된다는 거죠. 뭔가 필요 이상으로 로드를 한다. 근데 이게 저도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말로 직역을 해보면요. 다중, 정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중으로 정의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 번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함수를 여러 번 정의하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사용할 예제 중에 수압이라는 예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using namespace std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수압이라는 함수가 신기하게도 이 std라는 namespace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압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실제로 수압이라는 게 이 std라는 namespace 안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좀 불편하더라도 using namespace 이거를 제거를 하고 한번 예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수압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void 하고 여기다가 수압 이렇게 적어주시고 별다른 설명은 이제 필요 없겠죠. 대신에 이제 레퍼런스 변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레퍼런스 변수로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받는 수압이라는 함수가 있고 뭐 이제 학교 많이 해서 외우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건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뭐 인트형 변수 두 개를 수압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다음에 수압하고 a, b 이렇게 하면 a, b 값이 뒤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제 인트형만 있었으면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더블 같은 게 등장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뭐 da, db 뭐 이렇게 새로운 값이 생겼다고 쳐볼게요. 등호가 없네요. 자, 이렇게 새로운 값이 생겼는데 이 더블이라는 애를 이 수압이라는 애에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형이 안 맞죠? 형이 안 맞아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수압이라는 함수를 또 만들자. 대신에 이제 수압이라고 이름을 똑같이 주면은 에러가 날 거니까 여기 뒤에다가 d를 하나를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더블로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 더블 레퍼런스 d 아니 b.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int tmp는 a 인트가 아니죠. 더블이죠. 더블 tmp는 a, 뭐 a는 b, b는 tmp.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더블형을 두 개를 뒤바꾸는 함수를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수압 d하고 da랑 db를 뒤바꾸는 또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걸 바꿔볼 거냐면 포인터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인터 두 개가 있어요. 뭐 PA라는 포인터가 있고 PB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A라는 변수를 가리키고 있고 여기는 이제 B라는 변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을 뒤바꿀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PA는 B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PB는 A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단순한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PA에 뭐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고 B가 104번지라고 쳐보면 당연히 이제 PA에는 원래는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죠? PB에는 104라는 값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두 포인터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뒤바꾸면 결국 여기에 104가 들어가고 여기에 100이 들어가니까 두 개가 가리키는 대상이 뒤바뀌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레퍼런스 변수랑 섞어서 사용하려니까 좀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포인터 먼저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A의 주소값을 넣고 PB라는 포인터에는 B의 주소값을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압, 뭐 포인터니까 P라고 해볼게요. 자, 이 함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포인터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변수는 어떻게 선언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레퍼런스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형을 먼저 줘요. 그러니까 int형 변수의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int 별 이렇게 해놓고요. int 별 해놓고 뭐 괄호는 안 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쳐요. 어쨌든 여기 안에다가 레퍼런스 a.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a라는 애는 레퍼런스 변수인데
레퍼런스 변수 중에서 인트형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레퍼런스 변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int 이렇게 하고 레퍼런스 b. 자, 요게 조금 헷갈리시면 여기 띄어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게 조금 아까보다는 직관적으로 나타나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임시 포인터를 하나를 만들게요. tmp는 a. 그러니까 tmp는 이제 그러니까 a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 포인터의 주소값을 갖다가 포인터에 저장된 주소값을 갖다가 tmp에다 저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b 하시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포인터에 들어가 있는 값이 뒤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두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뒤바뀌게 되는 함수가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합하시고 p 한 다음에 pa, pb, 자, 이렇게 해서 두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것까지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제 cout을 통해서 한번 전부 다 출력을 해볼게요. a 땡땡 하시고 뭐 여기다가 a and l. cout 하실 때 std 땡땡을 해주셔야 되죠, 그죠? 여기도 std cout. 그 다음에 여기 b 땡땡 b std and l.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da에 들어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da 땡땡 da. 좀 귀찮네요, 그죠? 곱사 붙여넣기를 좀 이용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db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다가는 pa pb, 그죠? 얘도 pa. 근데 pa pb 주소값 자체를 출력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별표 pa 별표 pb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도 별표를 붙여줘야 되죠, 그죠? 깜빡 잊을 뻔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a랑 b도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 20, 30인데 이번에는 30, 20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da, db도 뒤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pa랑 pb 안 바뀌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a랑 b가 바뀌어있죠? 그러니까 a가 30이고 b가 20인 상황에서 pa가 가리키고 있는 게 b가 되는 거고, pb가 가리키고 있는 게 a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변수들이 전부 다 뒤바뀌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C 언어 프로그래머, 아니죠, 레퍼런스 변수가 있으니까 레퍼런스 변수를 아는 C 언어 프로그래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좀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int를 뒤바꾼 함수는 수압이고, 그 다음에 뭐 더블을 뒤바꾼 함수는 수압 d고, 뭐 포인터를 뒤바꾼 함수는 수압 p고, 뭐 이 밖에도 자료형이 더 있었다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C++에서는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해주냐면요,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함수에서 유용한 기능인데 어떤 거냐면, 그냥 이 함수 이름을 다 같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수압, 얘도 수압, 얘도 수압. 그럼 함수 이름이 같은데 어떻게 이게 실행이 되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실행부터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랑 다른 점이 없이 똑같이 실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부터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수압이라는 함수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void 수압하고 int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2개 오버로드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보시면 이번에는 int가 아니고 더블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걸 보시면 이번에는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감이 오시나요? 자,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수압이라는 함수가 전부 다 구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a는 int고 da는 더블이고 pa는 int 포인터죠, 그죠? 자,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이 컴파일러 자체가 이 매개 변수의 형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제일 적합한 거를 찾아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a라는 건 int죠. a라는 건 int니까 여기 중에서 a가 int로 들어가는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b도 int죠. b도 int니까 얘도 int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수압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그죠? 자, 또 여기 밑에 있는 da라는 애는 더블이죠. 얘도 더블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더블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받는 수압이라는 함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네요, 그죠? 더블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받는 수압이라는 함수. 그래서 이 da랑 db를 매개 변수로 넣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수압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여기 있는 pa, pb도 마찬가지로
인트를 가리키는 포인터니까 여기 3개의 수합 중에서 얘가 인트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받는구나 라고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인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이름이 같아도 지금 매개 변수의 형이 다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알아가지고 어떤 수합을 실행을 시켜야 될지를 지가 알아서 선택을 해줘요. 되게 유용한 기능이죠. 지금 이제 함수 오버로딩 한 가지 예제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제에서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게임의 내부의 한 부분에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아이템을 주었어요. 주운 다음에 그걸 인벤토리에다 넣는 역할을 담당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물이 어떻게 되냐면 인벤토리라는 이런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뭐 64라는 이런 배열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벤토리에 지금 슬롯이 64개인데요. 아이템이 이제 64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64가지 아이템별로 한 가지 슬롯을 이제 해서 예를 들어서 인벤토리의 0번지에는 0번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개수를 저장을 하고 뭐 인벤토리의 48번지에는 48번 아이템을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렇게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개수를 저장을 하는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점수를 저장하는 이렇게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일단 함수를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한 거예요. 아이템 번호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그 아이템 번호에 해당되는 인벤토리 슬롯을 1 증가시켜주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get item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름을 줘보고 여기다가 이제 int 아이템 번호, 아이템 id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인벤토리에 아이템 id 번째 칸에다가 뿔뿔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7번 아이템을 먹었어요. 그럼 아이템 id의 값이 7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벤토리에 7을 뿔뿔 시켜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아이템을 여러 개를 주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아이템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주었을 때 저희가 호출할 수 있는 함수를 갖다가 오버로딩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int 아이템 id 하시고 쉼표한 다음에 하나를 더 줘볼게요. int cnt 아이템 개수죠, 그죠? 자, 지금 여기가 둘 다 인트죠? 둘 다 인트인데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될까요? 근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얘는 매개 변수를 한 개만 받는 거고 얘는 인트형을 두 개를 받는 거니까 호출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구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et item 그러니까 이 위에 함수를 호출하고 싶으면 매개 변수를 한 개만 주면 될 거고 밑에 함수를 호출하고 싶으면 매개 변수를 두 개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함수는 구별이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당연히 인벤토리 하시고 아이템 id 칸에다가 플러스는 cnt만큼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번 아이템을 두 개를 주었어요. 그러면 인벤토리 7번 슬롯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 아이템을 주어서 점수를 얻는 그런 int score sc만 해줄게요. 여기 위에 스코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템을 주어서 어떤 cnt의 개수만큼 주어가지고 스코어 이 sc만큼의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뭐 여기 있는 함수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것 같고 여기 밑에다가 sc 플러스 스코어 플러스는 sc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누적 점수거든요. 누적 점수를 갖다가 여기 매개 변수로 받은 이 sc만큼을 플러스 는을 시켜주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함수를 작성을 해봤고요. 그럼 여기 int 메인에다가 뭐 단순하게 뭐 get 아이템 뭐 6번 아이템을 5개를 얻었다. 그 다음에 get 아이템 여기다가는 뭐 3번 아이템을 2개를 얻었다. 여기는 뭐 3번 아이템을 1개만 얻었다 하시면 그냥 get 아이템 3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점수까지 올려봅시다. 뭐 11번 아이템을 34개를 주었고 그 다음에 뭐 7000만큼 점수가 올라갔다. 자, 요정도로 함수 4개 정도만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포문으로 인벤토리에 각각의 슬롯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근데 64번까지 전부 다 출력을 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한 16번 정도까지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cout 하고 인벤토리 하시고 여기다가 i번째 슬롯을 한번 출력해보고 공백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endl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수도 한번 출력을 시켜볼게요.
스코어 and L. 인트벤토리가 아니죠, 그죠? 인벤토리죠, 그죠? 자, 그러면 스코어는 실제로 7000이 나왔고 0번부터 시작해서 0, 1, 2, 3번지에는 이제 2번 먹은 거랑 한 번 더 먹었죠? 그래서 3이 됐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6번 슬롯에는 5개고 11번 아이템은 34개고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오버로딩으로 3개의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뭔가 누적되는 느낌이 드시죠? 그죠? 첫 번째는 아이템 아이디만 있고, 그 다음엔 이제 CNT라는 옵션도 있고, 맨 마지막엔 이제 점수를 더하는 그런 옵션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쓰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디폴트 매개 변수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 매개 변수라는 거는 이제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을 정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값에다가 그냥 기본 값을 집어넣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냐면요, 일단 여기 위에 거는 다 지워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스코어의 기본값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니까 스코어가 입력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스코어의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되냐? 당연히 그냥 0이 더해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코어가 안 더해지는 거랑 0이 더해지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니까 이 SC의 기본값을 만약에 0으로 준다면, 그러면 이제 SC가 값이 들어왔을 때는 스코어가 SC만큼이 더해질 거고, SC 값이 안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이 SC라는 값이 0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스코어에 0이 더해지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SC의 기본값을 저희가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CNT는 기본적으로 그냥 1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템 ID라는 칸에다가 그냥 평상시에 아무 말이, 이런 경우처럼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그냥 한 개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CNT의 기본값을 1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아이템 ID까지 기본값을 주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먹었는지를 안 주어주면 기본값을 뭘로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조금 상식을 벗어나는 문제니까 요거는 기본값을 안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여기 빨간 줄이 잠시 동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빨간 줄이 지워져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6,5라고 된 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이템 ID랑 CNT가 주어진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C는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템 ID의 값은 6이 되고 CNT는 5가 되고 SC는 아무것도 안 주어졌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0이 돼서 아까랑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 3이라는 애는 CNT랑 SC는 안 주어지고 아이템 ID만 주어졌으니까 3번 아이템이기는 한데 CNT는 그냥 한 개만 플러스 는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SC도 당연히 0만큼만, 그러니까 아무 변화를 없도록 플러스를 시켜줘라 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개념을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디폴트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 봤어요. 자, 근데 문법을 그냥 이것만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는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 SC라는 매개 변수 뒤에다가 한 가지 매개 변수가 더 있는데 얘는 디폴트 값을 안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뭐 빨간 줄이 그어지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겠는데, 자,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왜 안 될까요? 자, 이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거. 어떤 거냐면 지금 변수의 선언 자체가 어떤 걸 뜻하냐면 이 아이템 ID랑 A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 매개 변수죠. 그죠? 왜냐면 디폴트 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껴있는 이 CNT랑 SC라는 애들은 디폴트 값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6,5라고 줬어요. 6,5라고 주면 이게 뭐 아이템 ID랑 CNT를 준 건지 아이템 ID랑 A를 준 건지 이런 걸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것만 딱 보고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뭐 11, 34, 7,000 이런 것도 아이템 ID가 11이고 CNT가 34고 A가 7,000인지, 아니면 뭐 아이템 ID가 11이고 SC가 34고 A가 7,000이고 뭐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C 뿔뿔을 만든 사람끼리 약속을 한 게 뭐냐면요, 디폴트 값은 항상 오른쪽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입력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한 개를 주게 되면은 이 값만 준 거고, 매개 변수를 두 개를 주면은 여기까지 준 거고, 세 개를 주면 여기까지 준 거, 네 개를 주면 여기까지 준 거. 자, 이렇게 해서 모호해지는 경우가 없게 하도록 이런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매개 변수를 쓸 때 그냥 한 가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오른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디폴트 값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마지막으로 실행만 한번 시켜보고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실제로 7000이라는 값이 뜨고 아까랑 똑같이 뜨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뭐 별거 안 했어요, 사실. 그죠? 함수 오버로딩이랑 디폴트 4개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C++의 독특한 문법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C++의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